어제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면 먼저 테이퍼 가속화는 확정이 되었고 내년 3월에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금리 인상은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어제 전 4시에 일어나서 급등하기 시작하는 QLD를 보고 저와 멤버십 분들은 2차 매수 1일차를 진입했는데요. 오늘 영상은 최근 가장 큰 이슈였던 12월 FOMC 결과에 대해 정리해드리고 그 후 파월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파월의 메시지 중 핵심 내용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에 나스닥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과거를 보면서 우리가 현금화를 해야 하는지 바이앤홀드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웅덩이 매매법 QLD와 SSO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 어제 QLD 2차 매수 타이밍 1일차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주가가 갭상승으로 오르나 내리나 매수합니다. 그리고 웅덩이 매매법 댓글 Q&A를 진행하고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사흘 만에 완벽하게 동반 반등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화면을 보면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FOMC 성명서 발표 후 급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파월의 기자회견 중 그 상승폭을 더 키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기존에 예상하고 있던 테이퍼 가속화와 내년 금리 인상 세 차례는 일정 부분 선반영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2차 매수 시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겁먹고 매도하지 않고 버티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다우는 1% 상승, 나스닥은 2.1% 상승, S&P 500은 1.6% 상승 마감하며 3대 지수 모두 큰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이대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산타 랠리를 보여주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금일 맵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초록초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금융주와 에너지 섹터가 좀 약세를 보였고 거의 대부분이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빅테크와 기술주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1%에서 3%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고 나스닥 상위 20개 종목 중 19종목이 상승해 주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이미 일정 부분 선반영되어 있는 듯 별다른 움직임 없이 1.46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날 FOMC는 시장이 예상한 대로 테이퍼 200 가속화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FOMC 위원들은 내년 금리를 3회 인상하는 전망을 내놓았고요.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자 뉴욕 증시는 잠시만 주춤했을 뿐 곧바로 탄력적인 오름세로 전환했는데요. 이미 시장 가격에 반영된 금리 인상 폭이라 경제가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난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 왼쪽의 차트는 테이퍼 가속화 전 11월에 발표한 매입 속도이고 이는 내년 6월쯤 종료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산 매입 축소를 2배로 해서 즉 테이퍼링 속도를 2배로 높여서 내년 6월에 테이퍼링이 끝나는 게 아닌 내년 3월에 테이퍼링이 종료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월은 테이퍼링이 종료된 뒤 첫 금리 인상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미 시장은 첫 금리 인상을 대략 4월에서 5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전망은 내년 2022년 3회 예상, 2023년도 3회를 예상하고 2024년은 2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내년 금리 인상을 거의 확실하게 예고했는데요. 그는 완전 고용을 위해 빠른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내년 중 완전 고용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FOMC 위원들은 별도로 제시한 점도표에서 내년 말까지 예상되는 금리 인상 횟수를 3회로 상향했는데요. 과반에 해당하는 10명이 3회 금리 인상을 전망했습니다. 지난 9월의 점도표에서는 현 수준 동결을 제시한 위원회 수, 1회 이상 금리 인상을 전망한 위원회 수가 동일했었죠. 그리고 이번 점도표는 2023년에 대해서도 3회 추가 금리 인상을 제시했는데요. 11명의 위원들이 3회 이상 추가 금리 인상을 전망했습니다. 어제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면 먼저 테이퍼 가속화는 확정이 되었고 내년 3월에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금리 인상은 22년 3차례, 23년도 3차례 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고 24년에는 2차례 인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이미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발언이 있었는데 내년부터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결국 팬데믹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해결될 문제라고 보고 있고 팬데믹과 공급 문제가 해결되면 내려갈 인플레이션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올해 말까지는 5.3% 예상, 내년 2022년에 2.6% 예상,
그리고 2023년엔 2.3%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블룸버그가 지난 3일부터 13일 동안 투자자 1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현재 가장 큰 하방 위험으로 36.8%의 투자자들이 테이퍼 및 연준의 정책 실수를 1위로 꼽았고 2위는 33%의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을 꼽았습니다. 어제 이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일정 부분 해소되었다고 봐야겠죠. 내년에도 계속 같은 이슈로 조정을 받을 겁니다.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으로 말이죠. 그러면 과거의 미국 금리 인상 때의 나스닥은 어땠을까요? 먼저 2014년 1월에 시작된 테이퍼링이 2014년 10월에 종료됩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되었는데요. 빨간 원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주가의 등락이 굉장히 크고 약 1년 정도 행보를 이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2018년 12월까지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스닥 차트를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4년간의 QLD 차트를 볼까요? QLD 일봉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스닥 200 레버리지인 차트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 12월의 고점에서 금리 인상이 시작된 후 QLD는 33%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 후 박스권에 머물면서 조금씩 상승해주지만 약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고점을 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후 전고점을 뚫어준 후 주가는 2018 미중 무역 갈등 전까지 쭉 우상향을 그려주며 약 2년 동안 2배에서 3배 정도 상승해준 QLD입니다.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QLD와 SSO 현재 매수 타이밍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스닥 200 레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어제 저는 4시 이후 QLD가 양전하기 시작했을 때 대략 85달러쯤에 QLD 2차 매수 타이밍 1일차 비중을 진입했습니다. 오늘부터 큰 갭상승을 보여주며 QLD 주가가 올라도 상관없이 오늘,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앞으로 4번 더 원칙대로 줍줍할 예정입니다. 주가가 오르나 내리나 4일 동안 무조건 매수하는 겁니다.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말이죠. 2일차부터 5일차까지는 무조건 매수해야 하니 LOC 매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주무시기 전에 저점이라 판단될 때 그냥 장중 매수하셔도 되고 종가에 더 떨어질 것이라 판단되면 LOC 매수 걸고 주무시면 됩니다. 또 한 분의 댓글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테이퍼 가속화가 되고 금리 인상이 빨라지면 큰 조정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 역시 이번에 좀 크게 조정이 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계속 최근 영상에서 큰 조정이 왔을 때 이악 물고 버텨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거였죠. 우리가 만약 폭락을 예측하고 현금화를 했는데 오늘처럼 반등하면 불타다가 고점에서 또 물릴 수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폭락을 맞출 수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희박하다는 거죠. 그걸 할 줄 알면 우리가 지금 일을 하겠습니까? 그게 가능하다면 매번 고점에 매도해서 현금화하고 그리고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걸 반복하면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고 일도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그걸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를 땐 매수를 안 하고 계좌에 현금을 모아두다가 조정이 시작되면 그때 매수하는 겁니다. 마치 겨울을 미리 준비하는 개미처럼 말이죠. 다음은 S&P 500 200 레버리지 SSO 일봉 차트입니다. SSO는 2차 매수 타이밍까지 내려오지 않고 말 그대로 급등해주며 벌써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역시 우상향의 미국 주식을 믿고 투자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조기 금리 인상 때문에 121선 아래로도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SSO는 현재 그래서 오질 구간입니다. 전 바로 얼마 전 검정색 61선 2차 매수 타이밍에서 줍줍하고 지금 SSO는 오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웅덩이 매매법 댓글 Q&A입니다. Q&A를 진행하기 전에 앞서 제가 하트나 댓글을 안 달아드리는 질문은 후에 영상에 채택하려고 댓글을 안 달고 있는 거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댓글이나 하트를 안 해야 따로 모아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댓글을 삭제하는 경우는 광고나 욕설 외에는 없습니다. 유튜브 내에서 자체적으로 검토 대기 중으로 넘어가기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댓글 Q&A는 하석진님께서 예수금 사용 비중이 21선, 61선, 121선 중 61선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넣으시는 이유가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정말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수익과 현실적인 멘탈 부분을 감안했을 때 61선의 비중이 가장 높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마침 오늘과 연결되는데요. 바로 일주일 전
그리고 어제 오늘처럼 121선까지는 안 오고 올라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만약 비중을 61선과 121선과 마지막 4차 매수 타이밍까지 같은 비중으로 설정했으면 3차와 4차는 자주 오지 않기에 내 현금이 많이 놀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모 증후군이 괴롭히고 원칙을 무너뜨리겠죠. 제 영상에서 횡보장이나 폭락장에서의 매수 타이밍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땐 2차, 3차가 정말 자주 옵니다. 그것도 거의 비슷한 가격대에서 오죠. 그런데 상승장에서는 2차까지만 오고 달아나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꽤 많은 현금이 계속 계좌에 머물러 있겠죠. 그리고 이는 포모 증후군으로 연결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장기 투자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웅덩이 매매법의 핵심은 현실적인 멘탈을 감안해 실제로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실현하려고 만들었고 수익률을 조금 낮출 수 있지만 2배 레버리지에 투자하기에 웬만한 종목들보다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QLD의 수익률을 이긴 우량주는 구글과 엔비디아 뿐입니다. 그 외에 모든 종목이 올해 QLD의 수익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테이퍼 가속화,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으로도 버티기가 쉽지 않고 고통스러운데 그냥 공부도 없이 그리고 편안하게 잠을 자면서 무지성 적립으로 10년이라는 시간을 버티는 게 제 기준에서는 결국 매도를 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LD의 5년 차트 흐름을 보면 8배나 상승해 주었습니다. 5년 뒤에 우리의 자산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물론 8배는 강세장이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지만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게 해줄 가장 확률 높은 종목이라는 생각입니다. 화면의 차트 첫 시작점인 2016년 12월은 아까 어느 시기였나요? 바로 금리 인상 시기였습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출렁일 수 있으나 지나고 보면 웅덩이일 뿐입니다. 물론 하루하루 조정장에 있을 땐 고통스럽겠죠. 우리는 그때 매일매일 매수해야 하는 겁니다. 나스닥과 S&P 500의 2배 레버리지에 조금 욕심을 내서 투자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를 위해 오를 땐 즐기고 웅덩이에서 줍줍하는 오질 웅줍 하는 투자자가 되는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함께 매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